아니야. 끝. 제일 위에 거만 하면 돼 이제. 질문이 뭐였죠? 질문부터 보자. 나도 일해야 되잖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센트 코리아에서 프로덕트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CPO 김홍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는 SK컴즈와 현대카드에서 일을 했었고 21년부터 어센트 코리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SK컴즈와 현대카드에서 검색과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검색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리스닝 마인드입니다. 어센트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마케터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리스닝 마인드 허블은 소비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Y를 궁금해하고 Y의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데이터를 통해서 상관관계는 찾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과관계를 알아야 Y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 서비스는 물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12년에 SK컴즈에서 검색 본부장을 했습니다. 네이트 포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검색 데이터의 방대함과 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포탈에 떠나면서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 전체 검색 사용자의 관심과 의도를 편향 없이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디테일한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고객의 생각을 알고 싶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많은 유용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검색 데이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인텐트가 왜 검색에서 나오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생각하려면 먼저 검색 엔진이 발전해온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포탈이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사용자 조회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서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100만 건이었다가 1년 뒤엔 10억 건이 됐다가 그 다음엔 100억 건이 됐다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검색을 하는 횟수와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검색 포털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서량의 증가는 온라인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생성되는 문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데요. 이 문서를 어떻게 다 수집을 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그 정리된 문서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적절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조회량의 증가입니다. 조회량의 증가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밸런싱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용자가 검색 포털에서 요구되는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키워드만 사용하고 결과도 대표적인 것만 나와도 사용자가 만족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치킨이라고 검색하던 사용자가 있었어요. 그 사용자는 치킨이라는 검색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치킨 말고 다이어트 치킨도 궁금해요. 그런데 치킨하고 다이어트 치킨하고 검색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사용자들은 만족을 못할 겁니다. 고소한 치킨, 우리 동네 치킨, 배달 치킨, 각종 치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적절한 문서를 그 많은 웹사이트에서 골라서 사용자들한테 적절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항상 고민이고 검색 서비스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 글로벌로는 구글이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초기부터 좀 보면 초기 검색 서비스는 야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야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지금 야후 말고 예전의 야후요. 야후는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서비스였어요. 디렉토리 서비스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 검색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행에 들어가면 여행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게 하고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 영역에 맞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DB로 부어주는 겁니다. 이 DB로 부어준다는 건 사실은 크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웹상에 있는 많은 문서를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정보는 여행 섹터에서 아주 잘 보일 수 있고, 물론 나중에 발전돼서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음식에 대한 거는 음식에서 잘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가 너무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 데이터를 붓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시간으로 문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집 방법에서 이 사람들이 크롤의 방법을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처음에 데이터를 부었다는 거는 사실은 X축, Y축의 의미가 있고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94년 야후가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구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후가 계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 기간에 문서량은 계속 늘어났고 알타비스타나 라이코스 같은 회사들이 크롤을 내서 서비스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위를 바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후의 카테고리형 검색이 크롤을 많이 해온 서비스보다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죠. 문서량은 많아졌고 그 많은 문서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주는 게 카테고리 형태로 주는 것보다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96년도에 페이지 랭크가 등장을 했죠. 구글에서 이 많은 문서량에서 중요한 문서, 의미 있는 문서를 찾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지 랭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서에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서가 있느냐가 이 문서가 중요한 문서다라는 걸 표기하는 거고, 이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TF-IDF,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모델, 물론 이걸 굉장히 여러 발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델이 사실은 구글이 1등을 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2007년도에 모바일 앱이 나왔고요. 비슷한 시기에 구글에서는 판다, 펭귄, 그리고 랭크브레인 같은 알고리즘을 매년 만들어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랭크가 중요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 페이지 랭크를 높이는 방법, TF-IDF가 중요하니까 TF-IDF를 높이는 방법, 사람들이 원하는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구글 알고리즘을 망가뜨리는 문서들을 계속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그거를 디텍팅하는 모델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도록, 이런 알고리즘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니컬 SEO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워드 스토핑, 페이지 클로킹, 링크 파밍 같은 거를 통해서 의미 없는 문서를 위로 올려주는 거를 테크니컬 SEO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구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었던 거죠. 조회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 거고, 이런 조회량 증가에 대해서 사용자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문제로 계속 구글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위쪽에서 얘기했던 2007년도에 모바일 앱이 나왔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에 구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바일 퍼스트. 우리는 무조건 모바일이 먼저야.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트래픽이 구글 자체도 모바일에서 많아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알고리즘,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에 맞춰서 했던 거죠. 그리고 2017년부터 6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모바일 퍼스트라고 할 때 처음에 구글이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 모바일로 가면 화면이 적어지니까 이그젝트 앤서를 줘야 돼. 그러니까 정답형으로 답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검색을 하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그젝트 앤서를 하겠다는 부분이 잘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그렇게 이그젝트 앤서를 준 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검색을 계속하는 것을 구글은 봤고, 그걸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17년도에 AI first라는 얘기를 씁니다.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first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그 모바일 퍼스트를 하면서 구글이 느꼈던 게, 사용자는 어떤 단답,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정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유저 전이라는 말을 썼고, 유저 전이 인텐트 베이스드 서치라는 말을 쓰게 되죠. 저희가 지금 서비스에 연결하는 키워드는 자동 완성, 관련 검색어, 함께 검색한 항목, 추천 스니펫, 이 네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이 유저 전이라는 거를 포커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지도가 잘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구글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다음 검색어를 뭘 쳤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어떤 검색어를 줘야지 이 사용자가 만족할까? 이 사용자의 서치 전이가 어떻게 완성될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도 저희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의 심혈을 기울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인텐트에 딱 맞춰서 쫙 퍼져가는 지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궁금해질 거야. 이런 계산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유저 전이를 알게 될 수 있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버트나 앱 유형 같은 걸 통해서 아예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전이의 형태로 어떻게 붙여줄 것인지를 계속 구글이 트라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사용자들, 마케터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줄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이 2020년. 우리가 구글에게 제안하는 키워드를 잘 연결시키면 그게 인텐트가 될 거라고 저희 회사가 생각한 그 시점이랑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 리스닝마인드 허브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의 데이터, 네이버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뷰를 만들기 위해서 한 6개월은 정말 결과 없는 사막에서 헤맸고요. 그리고 사실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겠다라는 생각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해외에 가서 보면 수백 개의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너무 다르죠. 그 다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선례를 찾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이걸 해봤거나 비슷하게 한 케이스가 없고 그걸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건 안 된다 버려. 이건 써보자. 근데 어떻게 붙이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피처 하나 붙일 때마다 고통이 많이 있죠. 의미 있게 기억이 남는 거는 패스파인더하고 클러스파인더의 컨셉을 잡고 처음에 샘플 데이터 가지고 하다가 아 이게 정말 잘 나올까?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전체 키워드에 접목을 해서 결과를 보니 우리가 보기에도 인사이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좀 희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인텐트 나왔을 때 우리 조직에 계신 분들이 패스파인더나 클러스파인더 혹은 GPT 붙인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은 있어요. 방향성은 있지만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서비스가 지금 프리퀀시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든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든지 이런 형태의 데이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프리퀀시를 높여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매일에 한 번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고 두 번째는 산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합한 데이터를 저희가 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만 따로 볼 수 있는 어떤 공간, 기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지 아직 모르고 있고요. 많은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구글이 나가 있는 모든 나라의 사용자 의도를 다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구글이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에는 다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마케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건 만드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인류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한국, 일본, 미국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 거기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리스닝 마인드 그리고 리스닝 마인드의 한국말인 경청 이 두 가지 분리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리스닝 마인드 자체는 저한테 이제 약간 고유명사예요. 뭐냐면 이제 제 경력의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회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직업을 옮겨 다녔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뭐 이런 검색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리스닝 마인드가 이 서비스가 제 인생에서는 마지막 서비스일 것 같고요. 경청이라는 거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야 내 의견도 그 사람이 잘 들어주게 되고 사실 거기서 시너지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로 돌아와서 어디로? 온라인 마케팅으로 돌아오면 경청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노이즈가 있고 그 노이즈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정말 사용자의 인텐트를, 니즈를 정말 경청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저희는 그런 경청할 수 있는 도구를 드릴게요. 그럼 열심히 경청하셔서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는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닝 마인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리스닝 것입니다. 마인드는 질문을 이어가는 관심입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단순하고 힘이 있습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대화를 리스닝 시작합니다. 마인드는 더 깊이 보여줍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잡음 속에서 숨겨진 목소리를 찾습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같이 웃고 울어주는 리스닝 마인드는 것입니다. 리스닝 전부를 마인드는 리스닝 진실을 마인드는 경청합니다. 진짜 리스닝 이야기, 마인드는 리스닝 마음의 마인드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거짓을 리스닝 파괴합니다. 마인드는 진실을 지킵니다.